자, 상강입니다. 상강은 일단 어떤 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이전에 1, 2강에서 배웠던 거 힘을 알아야 물체의 모든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힘은 화살표로 표시한다. 힘은 상호작용이니까 작용, 반작용 꼭 고려해라.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힘을 알아야 다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 상강의 첫 번째는 복습 겸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꽤 물리판에서는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자, 물리 좀 했던 말입니다. 피직스 말. PHYSICS 홀스. 물리 좀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자 빨리 했는데 이제 말이 대꾸를 해요. 작용 반작용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마차를 끌고 제가 마차를 땡기면 제가 마차 이렇게 땡기면 마차도 저를 땡길 거예요. 근데 이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서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이고 방향은 정반대이니까 전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안 끌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의 가장 큰 오류가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일단 접근을 해야 되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각각 한번 써보셔야 돼요.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 한번 볼게요. 지금 마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차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차 입장에서는 어떤 힘이 있냐면 말이 끄는 힘은 있어요. 말이 마차를 끄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뭐 바닥 사이에 뭐 중력 맛 이런 거 있겠지만 그거 좀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입장에서는 마차가 말을 끄는 힘이 있어요. 말을 당기는 힘, 반대 왼쪽으로. 근데 이거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고요. 마차가 말을 끄는 힘은, 끈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당기는 힘은 왼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이 말한 것처럼 그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여기까지는 말의 그 언급에 말에 전혀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말은 n의 두 힘을 더하면 0이다를 주장해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위에 거는 마차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밑에 거는 말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 두 힘을 왜 더하냐는 거예요. 서로 다른 곳에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에 친한 짝꿍이 있는데 친한 짝꿍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귀찮다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얘를 이렇게 슉 하고 밀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밀면 당연히 B도 이쪽을 이렇게 밀겠죠. 작용 반작용 생각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힘을 더하면 0이니까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B는 오른쪽으로 힘 받았으니까 B는 요렇게 이동할 거고 A는 요렇게 멀어져 가겠죠. 서로 이렇게 민 꼴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합이 0이니까 0이야. 안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빨간색 힘은 B한테 작용하고요. 파란색 힘은 A한테 작용해요. 서로 작용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걸 굳이 더해서 0이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작용과 이 반작용은 작용하는 곳이 달라요. A가 B에게, B가 A에게. 서로 작용하는 힘이 다른데 이걸 굳이 더해서 빵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말 입장에선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고 바닥 마찰 다 무시한다면 얘네 둘은 쾅 하고 부딪혀요. 왜냐하면 말은 왼쪽으로 갈 거고 마차는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왜냐하면 힘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차는 뒤로 그리고 마차는 앞으로 말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이 뒤로 이렇게 당겨지지 않으려면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이 말의 이 발이 땅을 뒤로 밀고요. 그 반작용으로 말이 앞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받는 힘은 땅이 말을 앞으로 이 힘 하나랑
그리고 여기 마차가 뒤로 끄는 힘, 이렇게 두 개의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히니까 마찰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지금 마차는 요렇게 힘을 딱 하나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마차는 앞으로 갈 수 있고요. 말은 땅이 말을 앞으로 미는 힘이 마차가 뒤로 당기는 힘보다 크면 앞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땅을 힘차게 뒤로 밀수록 그 반작용으로 말은 앞으로 더 갈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너희도 달리기를 잘하려면 열심히 땅을 뒤로 밀어야 돼요. 그래야 땅이 여러분을 앞으로 밀 거니까 앞으로 슉 나갑니다. 혹시 수영을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수영을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발이나 팔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물을 뒤로 밀어야 돼요. 그래야 대신에 물이 여러분을 앞으로 밀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둘 중 수레가 앞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직접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봤죠. 지금 1번 상황 그리고 2번 상황입니다. 결과만 먼저 빨리 얘기하면은 1번만 움직이고 2번은 안 움직였어요. 자, 이유를 생각하면 1번 같은 경우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분다는 건 공기가 X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데 바람이 불어, 선풍기를 켜면 바람이 부니까 이 공기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이유는 결국에 선풍기 때문이지. 그럼 선풍기가 공기를 이쪽 방향으로 힘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반대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공기는 선풍기를 이쪽으로 힘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할 대상은 이 선풍기는 마차랑 연결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풍기가 왼쪽으로 힘 받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 수레는 뒤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수레랑 공기랑 한 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 자체는 왼쪽으로 힘 받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차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2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유는 일단 이거 두 개는 왼쪽과 똑같아요. 선풍기가 공기를 오른쪽으로 밀고요. 선풍기 입장에서는 공기가 선풍기를 왼쪽으로 밀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선풍기는 수레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왼쪽으로 수레가 움직이겠지 하겠지만 이 가림막이 뭐하고 있냐면 공기가 가림막을 오른쪽으로 힘줍니다.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선풍기가 받는 힘과 이 가림막이 받는 힘이 방향이 반대고요. 둘 다 누가 주냐면 공기가 줘요. 다시 말하면 이 공기가 선풍기 때문에 공기가 앞으로 갔는데 그 앞으로 간 애가 가림막을 부딪히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다시 힘줍니다. 다시 말하면 가림막은 오른쪽으로 힘받고 여기는 선풍기는 왼쪽으로 힘받아요. 근데 가림막과 선풍기는 둘 다 누구의 이론이냐면 마차죠, 마차. 여기는 뭐 수레 혹은 카트라고 생각할게요. 카트라고 할까요? 카트의 한 몸이니까 그 카트 입장에서는 이 힘과 이 힘은 더해도 무거워합니다. 둘 다 카트에게 작용하는 힘이니까. 근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한번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왜 떨어지고 누가 먼저 떨어질까 합니다. 되게 유명한 문제고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 언제 한번 접했냐면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탐실 수업 이때 대단원 1단원 첫 번째 소단원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 나오는 거. 누가 먼저 떨어질까 합니다. 무겁고 가볍고 누가 먼저 떨어지냐. 근데 일상적으로 흔히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니까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가 그 다음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대로 쭉 그 논리를 펼쳐 나가는데 그대로 다 맞아 떨어져 말이 돼.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 이 가정이 맞는 거고요. 이 가정도 쭉 했는데 뭔가 이상함이 발견이 되면 이상한데 가정을 지우자. 그리고 다른 가정을 내요.
그리고 이대로 쭉 해요.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이것도 이상한데 그럼 이것도 버리자. 세 번째 가정. 이렇게 쭉 결론을 내립니다. 이 가정이 만약에 여러 가지면 당연히 시행을 여러 번 해야 되지만 가정이 뭐 한두 개, 한두 개 혹은 세 개에서 끝나면 각각 해보면 결국 답은 나와요. 갈릴레이는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공기저항 때문에 직접 할 수는 없고 논리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어떻게 가정을 세우냐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 이렇게 가정을 세웁니다. 그럼 이렇게 가볍고 무겁고 더 무거운 A, B, C가 있으면 1등, 2등, 3등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볍고 무거운 A를 실로 하나 묶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주자가 달리기를 합니다.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B는 빨리 떨어지고 싶은데 A는 천천히 떨어지고 싶어 하니까 마치 B가 떨어진 걸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떨어진 순서가 2번이 2등이고요. 3번이 2등이고 1번이 꼴등을 해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3번을 살짝 조작을 가해서 이게 만약 찰흙이라고 합시다. 뭐 찰흙이 됐든 혹은 뭐 됐든 이렇게 해서 잘 반죽을 해서 좀 큰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혹은 실로 단단하게 묶여서 이렇게 마치 한 몸처럼 만들었어요. 이게 A 플러스 B예요. 그러면 A랑 B랑 A 플러스 B랑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A 플러스 B의 무게는 C랑 같다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A 플러스 C가 제일 무거우니까 3번, 2번, 1번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얘랑 같아요. 근데 지금 1, 2, 3번 이렇게 놓고 오면 이걸 3번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1, 2, 3번 놓고 오면 또 3번이 2등을 해요. 같은 3번인데 언제는 1등하고 언제는 2등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대로 하면 뭔가 논리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자, 1번 가정 버리고요. 그럼 가벼운 게 먼저 떨어지냐? 똑같이 해보면 또 안 돼요. 그럼 결국 나머지 하나. 가벼운 게 먼저 떨어져도 안 되고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도 안 되니까 같이 떨어지는 것밖에 없겠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건 갈릴레이가 했던 방법이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교실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두꺼운 책 한 권이랑 두꺼운 책을 어떻게 표현하지? 너무 두꺼운 책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두꺼운 책 한 권이고 얇은 종이 한 장. 이런 식으로 얇은 종이 한 장 있어서 같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답을 알려줬으니까 한번 확인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옆에 친구한테 여쭤보세요. 중력이 더 큰 상황. 근데 이걸 뉴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뉴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벼운 A랑 무거운 A랑 중력이 누가 더 커요? 지구가 당기는 힘은 A의 중력 1이랑 A의 중력 2를 생각하면 당연히 중력 2번이 더 크겠죠. 힘을 크면 가속이 더 많이 될 거라는 상상은 돼요. 자, 근데 이 경우에 똑같은 질량을 놓고 힘을 많이 주면 밑에 게 많이 준 거지. 그럼 누가 더 가속이 많이 됐냐면 아래 게도 속도가 팍팍 변할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힘을 주고 가볍고 무거운 거 하면은 누가 더 속도가 빨리 변하냐면 가벼운 놈이 더 팍팍 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가속은 힘이 크면 커요. 하지만 질량이 크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외부 힘에 저항해서 원래 자기 성질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외부 힘에 저항하는 정도. 그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냐면 관성이라고 불러요. 관성의 뜻을 보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성질이에요. 그 말은 외부에서 자극을 줘도 그거를 그대로 이제 하지 않으려는.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힘을 주면 얘는 가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속을 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관성이라 불러요. 근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질량이 곧 관성과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 살쪘네 대신에 관성이 늘었네 이렇게 말하라고 했었어요. 결론을 내리면 결국 이 가속도라는 값은 힘의 비례, 질량의 반비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